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440번. 그림은 민호가 P점을 출발하여 동쪽으로 100m를 걸어가 뛰어간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50m 달려왔죠. 그 Q점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다음에 10초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를 봅시다. 1번 P에서 Q까지 이동 거리하고 변위를 구하자는 거야. 이동 거리는 직접 간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100m 갔다가 50m 갔잖아, 그지? 이동 거리가 바로 150m가 되겠네. 자, 변위의 정의는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거리가 변위거든. 이게 변위가 되는 거예요. 그 변위는 오른쪽 방향이죠, 화살표가. 그래서 오른쪽이고, 오른쪽 방향에 50m가 변위가 되는 건데, 우리는 변위의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쓰면 되니? 50m를 쓰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P에서 Q까지 뭘 구하라고? 평균 속력 구하라고.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 시간분의 이동 거리거든. 그럼 시간은 10초 걸렸고 10초 이동 거리는 150m 갔으니까 그치? 15m/s이 답이 되겠다. 이동 거리. 3번 자, P에서 Q까지 평균 속도 구하래. 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변위가 되는 거지. 그럼 시간은 10초고 변위는 일단 오른쪽으로 50이잖아. 그래서 방향까지 원래 고려해 줘야 되죠. 크기는 5m/s이 속도의 크기가 되고 답은 5가 되겠죠. 근데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뭘 써야 돼? 오른쪽 방향을 써줘야 돼. 오른쪽 방향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5m/s라는 거지. 근데 크기를 물었으니까 답은 일단 5m/s이 답이 되겠죠. 441번 표는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순간 속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이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되거든. 자, 가속도의 정의, 가속도 A라 그러죠. 뭐 어떻게 구해야 돼, 시간을? 친구들, 델타 T라 그러지.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몇 초가 계속 변하냐면 1초가 변하잖아. 그렇지? 변하는 거 구하는 거야. 1초가 들어가야 되고 속도의 변화량 구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 델타 V를 구하는 거지. 속도의 변화량 얼마라는 이야기야? 5m/s이 속도의 변화죠. 그래서 5m/s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단위까지 꼭 써주세요. 이게 답이 되죠.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442번 그림은 등가속도 직선운동. 핵심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죠. 길이가 80m인 터널을 지나는 자동차의 모습이래. 자, 들어갈 때는 10이고 속력이 속도의 크기가 근데 나올 때는 30이래요. 점점 빨라진 거네. 그 다음에 터널을 통과할 때 4초 걸린대. 자, 가속도 구합시다. 자, 가속도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가속도의 크기는 어찌 구한다고?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를 구하면 돼. 시간은 4초 걸렸잖아. 변화가 4초고 속도는 변화가 나중이 30이고 처음이 10이니까 차이만큼 변한 거잖아. 차이가 20이네. 따라서 5m/s 제곱이 가속도가 돼요. 이렇게 풀면 되죠.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443번 그림은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거 꼭 기억하시고 0.1초 간격 기억하시면 되겠네.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그럼 속도부터 구해야 되잖아. 그지? 자, 첫 번째 구간은 이동 거리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속도의 크기 구하자.
속도의 크기, 시간은 0.1초고 거리가 10cm를 간 거잖아. 그래서 100cm/s가 첫 번째 구간의 속도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구간의 속도 구할까? 0.1초분에 이동거리 20cm 간 거니까 20cm/s가 되겠네. 20cm 간 거니까 20cm가 되겠죠. 이건 세컨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200cm/s가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구간 하게 되면 속도가 얼마 나오겠니? 300cm/s가 나오겠다. 자, 우리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델타 V, 속도의 변화량 구해야 되는 거거든. 자, 속도의 변화량이 얼만큼 변한 거야? 계속 속도가 100만큼 변한 거죠. 100cm/s가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지? 속도의 변화량은 100cm/s가 되는 거야. 자, 가속도 구합시다. 가속도는 어찌 구한다고?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량 구하는 거 맞죠? 시간은 0.1초 간격이니까 시간은 항상 변화가 0.1초야. 분해. 속도의 변화가 100이잖아. 단위가 cm/s, 이건 세컨드고. 그러면 가속도를 어떻게 나오겠니? 1000cm/s 제곱이 나오겠죠. 우리 어떻게 구하라고? m/s 제곱으로 구하라고. 그럼 공 두 칸을 제끼면 10m/s 제곱이 되겠죠. 이게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라서 하나씩 구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죠. 444번. 그림은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한대요.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건 무슨 운동이라는 이야기야?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이야기지. 자, 중력 가속도가 9.8로 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점을 지날 때 속력이 5라고 나와 있어요. 자, 3초 뒤에 속력 구하라는 거야. 문제는 매우 쉽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린 연습 좀 하고 가죠. 자, 그래프는 무조건 어떤 그래프 그려야 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 시간 속도 그래프. 자, P점을 지날 때 속도가 5가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를 5를 찍으면 되고요. 일정하게 증가하죠.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증가한다고. 됐죠?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죠. 가속도.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라고? 9.8이라고. 이게 9.8이라고. 됐죠? 우리가 3초 뒤에 속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이 여기가 3초일 때 뭘 찾으라? 이 y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지. 이거 구하라고. 자, 기울기가 9.8이잖아. 그지? 그러면 3초 뒤에는 얼만큼 더 올라가야 돼? 우리가 구한 속도의 V라고 할게. V 값은 5에다가 9.8 곱하기 3만큼 더 올라가면 되지. 어렵지 않죠? 따라서 5에다가 9.8 곱하기 3이 얼마야? 29.4죠? 29.4기 때문에 속도가 34.4가 나오겠네. 1차 함수니까 쉽게 해결되지.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구했죠. 얼마라고? 34.4m/s이라고. 이게 답이 되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꼭 하세요. 모든 문제는 그래프로 다 해결되는 거니까. 전부 다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해결하는 거예요. 445번. 질량이 10kg의 물체가 정지해 있대요. 이 물체에 10초 동안 일정한 힘을 작용했다는 거야. 힘을 일정하게 주잖아. 그러니까 무슨 운동 하겠다고? 등 가속도 운동한다고. 이게 핵심이지. 그 다음에 10초 동안 작용했더니 속도가 20이 되었다잖아. 문제는 매우 쉽지만 그래프를 한번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정지에서 일정하게 증가한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됐죠?
그러면 몇 초 뒤에 10초, 이게 10초죠. 10초 뒤에 속력이 얼마 됐다? 속도가 20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거든. 그냥 기울기 얼마야 친구들? 2가 되지 뭐. 따라서 가속도가 2m/s 제곱이 되는 거라고. 자, 힘의 크기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한 개 더 알고 계셔야 되죠. 아주 유명한 공식. F는 ma를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질량이야, m이. 질량이 10kg고, 가속도가 2잖아. 곱하기 1을 하면 되죠. 따라서 힘은 20이 되겠죠. 단위는 뉴턴이다. 단위 꼭 쓰시고, 그 답은 20뉴턴이 답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446번. 그림은 반지름이 10m인 원형 빈판의 모습이 나와 있고, 자, 스케이팅 선수가 원형 빈판 P점을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죠. 자, 한 바퀴 도는데 10초 걸린대. 주기가 10초란 이야기네.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 기역 10초 동안 선수가 이동한 변위. 자,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 거리거든. 이놈이 10초 뒤에 원래 자리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위가 없죠. 왜? 도착점과 출발점이 같으니까. 변위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니은 10초 동안 평균 속력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라는 거야? 시간 분의 이동 거리 구하라는 거야. 그럼 시간은 10초 걸렸고 이동 거리는 원주가 되죠. 원주. 2파이 r인 거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20파이가 되는 거네. 따라서 약분하게 되면 2파이가 되죠. 그래서 2파이 미터/세컨드가 맞다는 얘기가 되지. 그 다음에 디귿 출발 후 5초. 5초라는 거는 반이 지났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선수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야? 5초면 이 반대편에 있다는 이야기지. 이 5초 동안 선수의 평균 속도 구하라는 거야.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거든. 변위. 그러니까 변위라는 거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 거리가 변이니까 변위는 20m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시간이 5초고 변위가 20m니까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죠. 일단 틀렸지. 크기가 4가 나와야 되고 방향은 서쪽이 맞아. 변위의 방향이 왼쪽이잖아. 그래서 속도는 서쪽으로 4m/s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틀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니은만 답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447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이 핵심이네. 항상 등가속도 운동. 자, 시간 간격 0.5초 체크하시고. 자, 이동 거리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칸을 채워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구간에서 이동 거리 1m고 시간이 0.5초 걸린 거니까 속도가 2가 나오죠. 어떻게 나온 거야? 0.5분의 1을 해서 2가 나온 거잖아. 자, 두 번째 구간 거리가 이 사이 거리잖아. 그러면 3에다가 1을 빼야 되니까 거리가 2m가 나오고 시간은 똑같이 0.5초죠. 그래서 속도가 0.5분의 2가 되어서 이게 4가 뜬다는 이야기야. 어렵지 않죠? 세 번째 구간은 이 구간이거든. 그러면 6에서 3을 빼야 되니까 이동거리가 3이 나오고 당연히 시간이 0.5초 걸린 거니까 속도가 0.5분의 3이 되어서 6이 나오겠네. 이제 패턴 나오죠? 이게 4고 8일 것이고 이게 5고 10일 것이다. 그러면 가와 나를 풀었죠. 가가 5가 돼야 되고 나가 10이 돼야 돼. 됐죠? 자, 우리는 뭘 구하자? 가속도를 구하자. 계속 반복하지만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건데 시간은 간격이 0.5초가 되고요. 속도의 변화는 빼야 되죠. 변화량이 똑같잖아. 뭐로 똑같아? 2m/s로 똑같다.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2m/s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속도 얼마가 돼? 4가 되죠. 4m/s 제곱이 되는 게 답이 되죠.
어렵지 않죠? 44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 5kg짜리가 있어. 자, 왼쪽으로 10을 당기고 오른쪽으로 20을 당겨. 그렇다면 우리는 물체가 받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R자의 힘을 구할 수 있죠. 합력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너가 왼쪽 10 당기고 쌤이 20 당기면 당연히 물체는 오른쪽으로 10N의 합력 R자 힘이 발생하겠죠. 이거 찾으라고. 그러니까 공식 하나 써야 되겠죠. 뭐였습니까? F는 MA를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 공식은 무슨 공식이냐면 R자 힘 공식이야. R자 힘. 그러니까 이 힘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R자 힘이 들어가야 돼. 그럼 R자 힘이 얼마라고? 10N이라고. 그러니까 힘이 10이라고. 힘이 10이고 질량이 5kg이잖아. 우리 뭘 구해야 돼? 가속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가속도 얼마라는 이야기야? 가속도는 2가 되죠. 단위가 미터/색 제곱이 됩니다. 답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힘과 운동. 그림은 물체 A와 F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나타낸 거야. 자, 우리가 뭘 찾아보라는 거냐면 R자 힘이 0인가 0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이야기지. 물체 A는 아무 힘이 없어. 그렇다면 F가 0이라는 이야기야. 물체 B는 왼쪽으로 10을 당기는데 오른쪽도 10을 당기죠. 그럼 이것도 합이 0이 되는 거야. 왼쪽 10, 오른쪽 10, 0이 되는 거 맞죠, 친구들? 그래서 이것도 R자 힘이 얼마라고? 0이라고. C는 왼쪽으로 10이고 오른쪽으로 15를 당기게 되면 오른쪽으로 세게 당기잖아요. 그래서 R자 힘이 오른쪽으로 5N이 발생하는 거야. R자 힘이. D는 왼쪽 15, 오른쪽 15 똑같이 당기잖아. 이것도 R자 힘이 0이 되는 거고. E는 오른쪽 10이고 왼쪽 20 당기니까 이놈의 R자 힘은 왼쪽 방향으로 얼마 생기는 거야? 10N이 발생하는 거고. 물체 F는 왼쪽 20이고 오른쪽 30이니까 오른쪽이 10이 더 크잖아.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방향으로 10N이 발생한다는 거지. 자, 문제를 보자고. 449번. 그림은 다중 섬광 사진으로 물체를 나타낸 건데 간격이 일정하죠. 무슨 운동이란 이야기야? 등속 직선 운동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은 물체 운동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 하고요. 자, 등속 직선 운동 하려면 힘을 절대 받으면 안 되죠. R자 힘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A가 0이고요. 그 다음에 B도 0이죠. 그 다음에 D도 0이잖아. 이 세 개 찾으면 답이 되죠. 450번. 이제 450번 그림은 무슨 운동이야? 간격이 점점 멀어지잖아. 가속 운동인 거예요. 그치? 근데 간격의 폭이 일정하죠. 이거 한 칸, 이거 두 칸, 세 칸이라는 거는 변화가 일정하다. 따라서 무슨 운동이라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쵸? 그럼 등가속 운동 하려면 힘을 받아야 되죠. 일정한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에서 힘을 받는 게 세 개 있죠. C하고 그 다음에 E하고 그 다음에 F가 힘을 일정하게 받는 거잖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림은 공이 눈금자에 나란하게 굴러가는 모습이 0.1초 간격으로. 시간 잘 보시고. 자, 실험에 있는 간격이 일정하잖아. 무슨 운동이란 이야기야? 등속 직선 운동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451번은 뭘 구하라는 이야기지? 실험에서 공의 속도 구해보라는 이야기다. 그럼 구합시다. 자, 시간이 0.1초잖아. 0.1초고 이 거리가 얼마야? 10cm 간 거지. 0.1초에 10cm 이동한 거잖아.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100cm/s가 속력이 되는 거고요. 또는 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고 미터/색으로 바꾸게 되면 1m/색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452번.
실험 B에서, 실험 B는 지금 무슨 운동이야? 가속 운동이죠. 왜 간격이 점점 멀어지잖아. 당연히 간격 차이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인데 등 가속도 같아요. 가속도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구간에서 속력을 구하거든. 또는 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0.1초고 거리가 10cm지. 10cm. 그래서 첫 번째 구간 속력은 100cm/s가 되고, 자, 두 번째 구간의 속력은 0.1초분에 이 간격이 150이잖아. 그래서 150cm/s가 아이고야. 다시 0.1초분에 150cm가 되는 거지. 그러면 15cm가 되는 거지. 뭐하니? 15cm가 되는 거. 그래서 150cm/s가 두 번째 구간의 속력인 거예요. 세 번째도 해봅시다. 세 번째도 0.1초분에 거리가 지금 20이지. 20이야. 따라서 200cm/s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변화를 구할 수 있죠. 이 간격. 따라서 두 번째 이놈에서 밑에 실험 B에서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라는 이야기야? 50씩 변하니까 50cm/s가 속도의 변화가 되는 거지. 자, 가속도 구하자. 따라서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가 되는 거니까 시간은 0.1초 간격인 거야. 그지? 속도의 변화가 나와 있죠. 50이라고. 따라서 500cm/s 제곱이 되니까 미터/s 제곱을 바꾸게 되면 5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고요. 453번 가면 그래프로 환산해 보자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실험에 있는 등속 직스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실험에는 바로 알 수 있죠. 이거라고 일정하잖아. 실험에는 가가 돼야 돼. 그 다음 실험 B는 등 가속도 운동이잖아. 가속도가 일정해야 돼. 그렇다는 건 뭐라는 거야? 이 기울기가 일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울기 가속도잖아. 그래서 나는 될 수가 없고 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54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와 시간인 거야. 이동 거리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바로 속력 또는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럼 이거는 속력 일정한 운동. 무슨 운동이란 이야기야? 등속 운동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이 아니란 이야기지. 그럼 기울기 얼마지 지금? 2분의 10이 되니까 5가 되죠. 그러니까 속력이 5로 일정하다고. 그래서 항상 5로 일정한 거야. 매 순간. 맞는 거지? 그 다음에 0초부터 2초까지 이동거리는 나와있죠. 10m 같다고. 이게 이동거리잖아. 10m 맞죠? 읽으면 되는 거야 그냥.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455번 직선 경로를 따라 가속도가 3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이야기지. 초기 0초일 때 속도가 2라고 나와 있죠. 그지? 우리는 밑에 값을 구하려면 반드시 뭘 그려야 돼?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보는 거야. 연습할게. 무조건 무슨 그래프 그려야 돼? 시간, 속도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고 이렇게. 자, 초기 속도가 2잖아. 이게 2를 찍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등 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럼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자,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이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이게 얼마라고? 3이라고 제공해 준 거고요. 됐죠? 자, 문제를 다 풀었죠?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3초일 때 속도 구하는 거예요. 그럼 3초를 찍어. 대충 여기 3초쯤 되겠죠. 3초일 때 뭘 구한다? 이 y값 구하라고. 이거 구하라고. 이게 속도값이잖아. 1차 함수잖아요 친구들. 자, 기울기가 3이야 3초 가야 돼. 오른쪽으로 이 3초 간다고. 위로 얼마 가야 돼? 9를 가야 되지.
이게 3을 가면 위로 9를 가야 돼. 그래야지 기울기 3이 나오잖아. 그럼 9를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11이라는 이야기지. 아주 간단하지. 그래서 속도 크기가 얼마라고? 11m/s가 되는 거예요. 1차 함수 그래프인 거야. 아주 간단한 그래프. 그치? 2번 보자고. 0초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 구하는 거예요. 4초를 보자고. 3초는 지울게. 이거. 이제 3초가 아니야. 4초를 찾아야 돼. 그럼 4초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기울기 3이니까 위로 12만큼 올라가야 되잖아. 12.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4가 되는 거지.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죠. 왜냐면 당연히 x가 4를 가면 y가 12를 가져야지 기울기 3이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산수니까. 자, 이동 거리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지. 이 정도 아시죠, 친구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이동 거리 또는 변이가 되는 거거든. 넓이가 사다리꼴이잖아. 구합시다. 윗변 2가 되고 더하기 아랫변 14가 되죠. 14 곱하기 높이가 4죠. 4 높이다 4 나누기 2가 이동거리야. 약분하면 2가 되죠. 16 곱하기 2가 되네. 그래서 32m를 이동한 거야.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넓이 구하는 거는 이동거리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넓이만 구하시면 돼요. 할만하죠. 32m가 답이 되는 겁니다. 456번. 다음은 어떤 물체의 운동을 관찰한 거지. 일단은 물체는 직선 운동하고요. 0초일 때 속력이 10이래. 근데 마지막 조건에서 물체는 몇 초마다 속력이 2씩 작아진대. 몇 초마다 일정한 속력으로 감소한다는 거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게 핵심이죠. 자, 뭐 하자?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모든 건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는 거야. 시간, 속도를 그래프를 그려. 처음에 0초일 때 10이래. 그러니까 10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감소하잖아. 이렇게 감소한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몇 초 2씩 감소한다는 거는 가속도가 얼마란 이야기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m/s 제곱이란 이야기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맞죠? 몇 초겠니 친구들? 정지할 때 0이 돼야 되잖아. 몇 초겠어? 당연히 5초겠지. 정지해야 되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바로 1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 457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력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속력이 매 순간 일정하죠.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이죠. 등속 직선 운동이야. 자, 속력이 변하지 않아. 그렇다는 건 뭐란 이야기야? 가속도가 없다는 이야기지. 가속도가 0이 맞죠? 자, 가속도가 없다는 거는 우리는 F는 ma에서 이놈이 0이란 이야기잖아. 그럼 힘도 얼마야? 0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R자 힘이 없죠? 없다고.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혹시 이런 질문 하더라고. 쌤, 힘이 0으로 일정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힘이 없는 거는 일정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산수놀이 하지 말라고. 0으로 일정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없는 게 뭐 일정해. 틀린 표현이야.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맞죠? 이 등속운동을 시간 거리 그래프로 환산하게 되면 이동거리 S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죠, 이동거리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1초라 치면 이만큼 넓이가 발생 이동거리잖아. 2초면 여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점점 거리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넓이가 증가하는 게 맞죠.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맞다고. 리을. 자, 엘리베이터 운동은 가속 운동이죠. 엘리베이터는 처음에 점점 빨라지잖아.
에스컬레이터가 등속 운동이고 엘리베이터는 가속 운동이야. 그래 틀린 거다. 착각하지 말라고. 이것도 조심하라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58번. 그림은 나란한 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두 물체 A, B가 있대요. 0초일 때 B는 A보다 20m 앞에 있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 출발점이 있으면, 그지? 20m 앞에 누가 있다고? B가 있다고. 그럼 B는 여기 있는 거네. B. A는 여기 있는 거고, A. 이 간격이 20m라고. 출발점이 다른 거지. B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이렇게. A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문제를 보자고. 그럼 일단은 둘 다 속력이 일정하잖아. 둘 다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맞지. 기가 맞는 거고. 그럼 언제 만나냐고 계산해 보자고. 자, 당연히 어느 순간 만나겠지. 여기서 만난다 하자고. B가 이만큼 가 만나고 A는 이만큼 가야 만났는데, 만나는 사건은 동시 사건이니까 같은 시간 T에 만나는 거야. 같은 시간에 만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동 거리가 B가 간 거리에다가 20을 더해줘야지 A의 이동 거리와 같아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할게. B가 이동한 거리에다가 20 더한 만큼이 A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거리라는 건 어찌 구하는데?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됐니? 그럼 A의 거리, A의 이동 거리 구해볼까? A의 거리를 구해보자. 이동 거리. 자, A 속력이 10이거든. 그러면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10t가 A의 이동 거리고, 자, B의 이동 거리 구한다. 자, B의 이동 거리 구해보자. 속력이 5잖아. 5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 B의 이동 거리에서 20을 더해야지, 20을 더한 만큼이 같아야지 만난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시죠? 이 식만 쓰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5t가 20이 되어서 t가 몇 초 나오니? 4초가 나오죠. 그래서 4초 뒤에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걸 되게 못 하시더라고, 보통 애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림 그리면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니은이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자고. 5초일 때 누가 더 앞에 있냐는 거잖아. 계산해 볼게. 자, A부터 계산하자. A는 5초일 때 얼만큼 가는 거야? A가 5초일 때 간 이동 거리는 5 곱하기 10이거든. 그래서 50m를 가는 거야. 그래서 A는 출발점에서 50m 거리에 있다고. 여기 A가 있는 거야. 이 거리가 얼마라고? 50m라고. 됐지? 자, B는 5초를 가면 얼마 가는 거야? 속력이 5잖아. 5 곱하기 5가 되어서 25m를 가는 거지. 그래서 B는 여기서 얼마 간다고? 25m를 간다고. 이 25m를 간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됐니? B 위치 여기야. 그러면 B는 출발점에서 총 몇 미터 앞에 있는 거야? 출발점에 총 45m 간 거고, 거리가 그만큼 차이 나는 거고, A는 50m 앞에 있으니까 두 개의 거리차가 얼마 나는 거야? 5m 나는 거지. 따라서 A가 B보다 5m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지. 다 그림 그리시면 다 해결돼요. 이제 차근차근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은 바로 감이 올 텐데,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그림 그려서 찾아봐요. 그래서 기은, 니은,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459번. 그린 가와 하나는 직선상에서 질량이 m인 물체에 R자인 F를 작용했을 때 물체의 위치와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시간 속도 그래프잖아.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거야. 근데 기울기 일정하잖아. 기울기 일정하다는 거는 A가 일정하다는 이야기고, 무슨 운동이라는 이야기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우리가 F는 ma에서 질량을 일정하니까 이게 일정하다는 거는 모두 일정하다, 힘도 일정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힘을 일정하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다고. 틀린 거고요. 기응, 물체는 등 가속도 직선운동, 이게 맞는 표현이고. 그지?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는 당연히 F는 ma에서 가속도 어찌 구한다? m분의 f로 구할 수 있죠. 이건 맞는 표현이야. 알겠니?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같다고 나와 있죠. 두 물체 A와 B의 시간 속도 그래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누가 큰 거야? A가 B보다 기울기가 더 큰 거잖아. 따라서 A의 가속도가 B보다 큰 거지. 그래서 A가 더 큰 거야.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F는 ma에서 질량은 같단 말이야. 같다고. 그럼 가속도가 크면 힘도 크겠네. 따라서 A에 작용한 R자임은 B에 작용한 R자임보다 당연히 큰 거지. 왜?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462번.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직선상에서 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라고. 기울기가 무조건 가속도야. 그래서 기울기가 무조건 가속도라고. 넓이는 뭐라고? 넓이는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되는 거야. 그거 말면 문제 다 풀지. 문제를 보죠. 옳지 않은 걸 2개 골라보자. 1번 0에서 4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 구하라는 거는 기울기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기울기는 어찌 구한다? 4분의 10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0이니까 2.5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2번 0초에서 8초까지 이동거리는 뭘 구하라는 거야? 넓이 구하라는 거지.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라고. 구하자. 아랫변이 8이고요. 더하기 윗변이 2가 되죠. 2 곱하기 높이가 얼마죠? 10이 되는 거네. 10 나누기 2하면 되겠네. 그래서 5가 되고 50이 되겠네. 맞는 표현이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3번 4에서 6초. 자, 4, 6초는 지금 속도가 일정하거든. 일정. 가속도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 R자임이 0이 맞다는 이야기야. 4번 6에서 8초 동안 6에서 8초 이거죠. 이 구간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니? 보자고. 6에서 8초 동안은 속도가 양수죠. 위에 있잖아. 그래프가 속도가 양수, V가 양수. 근데 기울기는 가속도잖아. 기울기 가속도거든. 이게 뭐라고? 음수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음수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속도는 양수고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방향은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야. 틀렸다. 5번 자, 6에서 8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자, 6에서 8초 동안 기울기가 일정하지.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따라서 힘도 뭐하다? 일정하다고. 그래서 R자임 또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죠. 감소한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이까지도. 6번 0에서 4초 동안 가속도. 이 구간 가속도 기울기다. 기울기. 6에서 8초 동안 가속도도 이 기울기죠. 크기를 비교하자는 거지. 기울기가 누가 큰지 비교하라고. 딱 봐도 누가 크다고. 6에서 8초가 훨씬 크죠. 기울기의 크기가.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왜? 0에서 4초가 더 작은 거니까 기울기가. 따라서 틀린 말은 4번과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프 해석은 시험에 너무 잘 나와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463번. 그림은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자동차를 속도와 함께 나타난 거야. 눈에 뭐가 보이냐면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델타 V가 일정하다고. 얼마라고? 5m/s로 일정한 거야.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 그렇다는 거는 가속도로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등가속도 쓰면 또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가속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시간은 0.1초씩 변하는 거야. 1초씩 변하는 거야. 1분에. 속도 변화가 5잖아.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5m/s 제곱이 되겠죠. 맞는 표현. 디귿. 그럼 자동차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일정하겠죠.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힘도 뭐한 거야? 일정한 거야. 틀렸지. 일정해야 돼. 리을. 가속도를 유지하면서 자동차는 5초일 때 얼마냐고. 야, 1초일 때 10이고 2초일 때 15야. 3초일 때 20이면 4초일 때 얼마겠니? 25겠지. 5초일 때 얼마겠어? 30이지 뭐. 30이 맞단 이야기야.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64번. 직선상에서 2m/s의 속도로 달리던 철수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여 무슨 운동했다는 이야기야? 등가속도 운동했다고. 이게 핵심이고요. 4초 뒤에 얼마 되었다는 거야? 10이 되었대. 이동거리 구하라고. 무조건 뭘 그리라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라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라고. 자, 초기 속도가 2거든. 그러면 2에서 출발해야 되겠지. 2에서 이렇게. 등 가속하니까 속도가 또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됐니? 그럴 때 4초일 때 속력이 얼마라고? 10이라고. 이 값이 10이라고. 10. 됐니? 자, 이동거리 구하라잖아. 뭘 구하라는 거야? 이 넓이 구하라고. 넓이 산수가 되잖아, 이제. 그지? 넓이는 사다리꼴이거든. 그래서 윗변이 2고 아랫변이 10이야. 그러니까 2 더하기 10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4죠. 4 나누기 2를 하면 이동거리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야? 약분하면 이거 되죠. 따라서 24가 나오죠. 24m.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만 한 번만 해보세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 물리 어렵지 않다. 465번. 연직 위로 10m/s의 속력으로 집어 던진 거야. 그래서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과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자, 이런 상황인 거지. 지면에서 연직이니까 수직 방향 위로 쐈다는 이야기야. 수직 방향으로 공을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지. 초기 속력이 10m/s로 쐈다는 이야기야. 후 올라가서 정지했다 내려오겠네.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겠죠. 무슨 운동한다고? 등 가속도 운동한다고. 그 가속도가 얼마라고? 10이라고. 자, 그래프를 그릴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초기 속도가 10이거든. 그래서 10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겠지. 감소 쭉 내려온다는 식으로 속력이. 됐니?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 10이라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10인데 기울기를 뭐로 봐야 돼? 음수잖아. 지금 기울기가 마 10으로 봐야 되겠네. 됐죠? 그러면 최고점이라는 거는 뭐가? 속력이 0이 된 지점이거든. 순간 정지하잖아. 꼭대기에서. 그 0이 되는데 뭘 구하라? 이 시간 이거 구하라고. 자, 기울기가 마 10이고 초기가 10이면 몇 초 뒤에 여기 만나겠니? X절편이 1초잖아. 1초. 됐니? 그래서 1초 뒤에 최고 높이 올라가. 그럼 그 높이가 얼마겠어? 넓이가 되지. 뭐 이동거리잖아. 이 넓이가 이동거리거든.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넓이 어찌 구하지? 삼각형 넓이잖아. 10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넓이가 5m가 되거든. 그러니까 높이가 5m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친구들. 연습 한 번만 해봐. 466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거든. 위치 시간 그래프야.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바로 속력 또는 속도가 되는 거다. 헷갈리지 말라고.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등속 직선 운동하는 구간은 그지? 이 구간이죠. 기울기 일정하지. 속력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2에서 4초 구간은 위치가 6으로 가만히 있다는 건 이 구간 뭐란 이야기야? 정지하고 있는 구, 가만히 있는 구간이야. 그냥 위치가 변화가 없잖아.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냥. 틀린 표현이야. 니은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기울기 구하란 이야기지. 2분의 6이 되니까 3이 맞아. 속력이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도 마찬가지지. 기울기 일정하죠. 등속 운동이라고. 그럼 당연히 가속도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R자임이 0이 맞죠. 힘을 받지 않는 운동. 이 운동은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467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 이번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네. 시간 속도 그래프라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울기 뭐란 이야기야? 기울기 너무 중요하지.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란 이야기야. 자, 문제를 보자고. 기읍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 확인한다. 기울기 보는 거야. 자, 접선의 기울기. 접선 좀 어렵나? 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기울기 점점 감소하는 거 아시겠니? 그지? 자,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감소해야 되는 거야. 틀렸다. 이 기울어진 정도 감소하는 거 느낌 오지 친구들?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잖아. 그래서 가속도가 점점 작아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틀린 거라고. 그 다음에 2에서 6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일정한지 보자고. 자, 기울기 일정하죠. 여기 R자임 일정한 거야. 여기도 일정하죠. 여기도 R자임 일정한 거야. 왜냐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4초 지점에서 기울기가 바뀌기 때문에 R자임도 바뀌는 거야. 4초에서. 4초를 전후로 R자임이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게 아니란 이야기지. 그치? 여기서 일정, 여기서 일정한데 4초 전후로 꺾이잖아. 그러니까 4초 전후로 힘을 다르게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마지막 티귿 6에서 8초 동안에는 속도가 일정하죠. 무슨 운동 한다는 이야기야? 등속 직선 운동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힘은 0이 맞죠.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 디귿만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468번 그림가는 직선 도로의 출발점에 일단 정지해 있는 자동차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자동차의 그래프를 시간 가속도로 나타냈단 말이야. 좀 어렵죠. 한 단계 더 올라간 거네.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무엇을 해석해야 되냐면 이 넓이를 해석해야 돼. 이 넓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거야. 보자고. 자, 우리 가속도의 정의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그러면 속도의 변화라는 거는 가속도에다가 시간의 변화를 곱하면 되는 거지. 이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이 x축이 시간의 변화량이 되고 y가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바로 이 값이 넓이가 된다고. 그래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속도의 변화량. 이게 핵심인 거야. 이까지 이해된 문제를 풀어요. 이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시키겠다고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풀려면 꼭 해보셔야 되는데. 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꾸는 거야. 시간은 똑같이 2초고 4초로 동일하겠죠. 자, 정지해서 출발한다. 정지해서 출발한다. 그러면 2초까지 넓이가 얼마냐면 넓이가 플러스 8이죠. 248 플러스 8.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8만큼 변했다. 2초에 8만큼 속도가 8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등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 일정하니까 속도가 8이 되는 거야. 2초일 때.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 넓이가 얼마니? 마이너스 10이잖아. 마이너스 12. 그러면 속도가 마 10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8에서 마 10만큼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얼마가 뜨겠니? 여기 마 4가 뜨겠지. 그럼 4초일 때 마 4로 도착해야 돼,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도착하는 그래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쌤 지금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로 변환시킨 거야.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야지 심화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지? 둘 다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기울기 일정하죠? 그럼 우리는 뭘만 구하면 되는 거냐면 2초일 때 속력과 4초일 때 속력의 속도의 크기 비교하는 거지. 속력이니까 지금 2초일 때는 얼마라고? 8이죠. 2초일 때 속력이 8이 되는 거고 4초일 때 속력의 크기는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가 4잖아. 속도가 마 4이기 때문에 속력이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예요. 됐니? 따라서 2초일 때가 4초일 때 몇 배가 되는 거야? 속력의 크기. 속력은 2배가 된다고 알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그래프 변환하는 거는 연습을 한두 번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물리량이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다. 속도의 변화량.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